네, 자명거진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2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곁에 있지만 잘 알지 못했던 직업들을 발견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강주리 캐스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직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이제 한 곳을 발견을 해서 그 안에 숨겨진 직업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오늘의 직업들은 어디서 발견을 하셨나요? 네, 오늘 알아볼 직업은요. 국내 유일의 천문우주과학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천문연구원입니다. 국가천문연구와 과학발전을 위한 이 천문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 곳의 다양한 직업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천문연구원 안에 어떤 직업들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처음 소개해 주실 직업 어떤 직업인가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알아볼 직업은요. 전파천문연구원인데요. 전파망원경으로 우주에 있는 전파를 바로 연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전파로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의 기원과 별들의 변화를 연구를 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하는지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천문 우주과학의 발전에 필요한 학술 연구와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그중 전파천문본부는 전파천문연구그룹, 대덕전파천문대, 전파기술개발그룹, ALMA그룹 및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의 5개 그룹으로 구성돼 있다. 그렇다면 전파천문연구원은 어떤 연구를 하고 있을까? 전파망원경, 그중에서도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원리를 이용한 망원경을 이용해서 우주 저 멀리 활활 타오르고 있는 활동성 은하핵의 제트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트에서 나오는 활발한 감마선 폭발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우주전파관측망 연구 결과 창출 및 국제 공동연구 증진을 위해 전파천문연구그룹 연구원들은 한국우주전파관측망 등의 대형 관측 장비를 활용해 별 탄생 영역과 활동 은하 영역에 대한 선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상성 씨는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 어릴 때부터 천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지구과학 과목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지구과학 선생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이어서 흥미를 갖게 되었고요. 그래서 천체물리학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체물리학의 유명한 천체물리학자들의 저서를 읽으면서 흥미를 갖게 되었죠. 밝은 활동성 은하핵을 30여 개 정도 연구하고 있다는 연구원들. 전파천문연구그룹에서는 다파장 동시관측을 이용해 활동성 은하핵에서 방출되는 전파에 여러 파장 대역에서 방출되는 빛의 실시간 변화를 검출했다. 그렇다면 그동안 어떤 연구 성과들이 있었을까? 올해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사전 연구를 한두 해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전 연구를 바탕으로 올해는 활동성 은하핵 중에 가장 밝은 3C279라는 활동성 은하핵의 중심에서 나오는 편광빛이 그 활동성 은하핵 Z 부근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활동성 은하핵의 Z 현상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인 연구와 관측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0여 개 정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블랙홀 현상의 비밀에 대해 가장 먼저 답해줄 천체 현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Z 현상에 대해 여러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AGN-Z가 생성된 후에 가속되고 감속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모델이 있는데요. 이 모델들을 관측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것이 초장기 간섭계를 이용해서 많은 AGN들을 관측해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적인 분석이 중요한 것은 이 AGN-Z는 상대론적인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해서 관측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대론적으로 빛이 증폭돼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아주 많은 치장을 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치장을 벗기고 민낯의 활동성 은하핵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런 통계적인 연구가 바로 이런 민낯의 활동성 은하핵의 특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전파천문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상성 씨는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연구하고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장점이 있다는데. 또한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천문 관측 기술 및 이론 천체 연구를 위한 컴퓨팅 기술을 접할 수 있다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고. 그렇다면 전파천문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
천문학과 대학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천문학과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면 이곳에서 이제 천문학자로 연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천문연구원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천문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수학과 물리학은 기본이다. 전 세계적으로 대형 관측기기를 이용한 관측 연구 및 최첨단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이론 연구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천문학자들의 수요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라는데. 천문학에는 많은 천문학자들이 필요합니다. 큰 천문학 관측 계획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전파 천문학자, 특히 천문학자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천문학자들의 수는 그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학생들이 이 천문학을 전공하게 되면 이렇게 스스로 천문학자가 되어서 천문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성 씨는 2008년부터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동안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다양한 연구 성과를 냈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는데. 제가 이제 서울대 대학원에 다닐 때 천문대에 방문한 한 여중생이 있었습니다. 그 여중생에게 전파 망원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제가 이메일 한 통을 받았어요. 그 여중생이 본인도 전파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서 천문학과 입학했다라는 메일을 받았는데 실제로 이런 관측 기기들을 일반인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일반인들의 관심이 증폭된다라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천체의 구조와 현상을 분석해 우주 질서와 법칙을 연구하는 전파 천문 연구원들. 그들은 오늘도 우주의 광활한 아름다움을 느끼며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가고 있다. 네, 전파천문연구원 오늘 첫 번째 직업으로 만나봤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긴 하지만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자격들을 갖춰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천문학이 워낙 어려운 네. 분야이기도 하고요. 또 대규모 연구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위 제한이 있습니다. 천문학과 전공자를 우선으로 하고요. 수학과 물리학과를 기본으로 천문학 분야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셔야만 지원이 가능하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심이 있고 또 관련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에게 또 이 직업의 길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파천문연구원 안에 있는 다른 직업들 또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직업은 어떤 직업이죠? 네, 두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요. 광학천문연구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천체 망원경으로요. 은하계의 행성을 보고요. 그것을 연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직업입니다. 이외에도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다양한 역할들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광학천문본부는 은하진화그룹, 병광천체그룹, 광기술개발그룹, 보현산 천문대, 소백산 천문대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1992년에 한국천문연구원에 입사해 지난 2011년부터 은하연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재만 연구원은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천문학 분야 중에서도 은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하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약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쯤 모여있는 별들의 집단인데요. 우리로부터 굉장히 멀리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구조 또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상입니다. 관심이 있는 연구 대상을 선정을 하고요. 필요하면 그 자료들을 전부 수집을 합니다. 일부는 외국에 또는 국내에 있는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관측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관측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한 연구 결과들을 논문으로 만들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은하는 성단, 태양과 같은 별, 지구와 같은 행성, 가스, 먼지 구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성단은 구성원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나므로 별의 탄생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대상이다. 따라서 이 성단의 별을 연구함으로 태양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는데. 원래 제 꿈은 우주공학자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천문학과에 가면은 그 우주공학의 연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서 천문학과에 가서 보니까 또 천문학의 장점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재만 씨는 1987년 천문학 연구를 시작해 1992년 한국천문연구원에 입사하면서 보현산 천문대에서 약 4년, 소백산 천문대에서 10년을 근무를 했고 현재는 은하 연구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 천문학의 가장 큰 목적은 우주가 처음에 탄생하고 현재까지 쭉 진화해온 그 진화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거의 한 대상이 은하고 은하를 이용을 하면 그러한 전체적인 시나리오를 구성하는데 이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는 천문학 연구원들이 많지만 천문학과 우주과학에 대한 연구 및 사업, 대형 관측시설의 운영 및 기기 개발을 위한 다른 직군들도 있다는데 이 분야에는 세 종류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문학자인데요. 천문학자는 아무래도 학위가 요구됩니다. 그거는 독자적인 연구자로서의 자격을 갖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위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천문학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기들을 만드는 엔지니어들입니다. 그 엔지니어들은 대학에서 뭐 공학을 전공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즘 천문학에서 굉장히 많은 대용량의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용량의 자료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기법을 가진 전산 쪽의 전공자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문연구원이 되려면 천체에 대한 흥미와 관심, 기초과학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천문학은 다른 학문에 비해 여러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 능력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천문학의 가장 큰 장점은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빅뱅이란 무엇인가, 블랙홀, 외계 행성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천문학자들에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보람은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연구 결과를 논문화했을 때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일반 대중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천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이렇게 향상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두 번째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천문학계의 광학 분야 관측 장비는 현재 남반구의 외계 행성 탐색 시스템 망원경 세대, 하와이에 제미니 8m 망원경이 있고 2020년대에는 세계 최대급 직경 25m GMT 망원경이 건설돼 10%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천문학은 결국 장비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남반구의 KMT넷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광시야 망원경을 가지고 있고 하와이에 있는 8m급 망원경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대가 되면 25m 세계 최대급의 망원경이 건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비가 좋은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그러한 장비가 갖춰진 이상에서는 좋은 아이디어만 가지는 천문학자들이 있다라면은 우리는 미래에는 굉장히 밝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학천문연구원들은 은하의 형성과 진화를 통해 우주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내고 거대 망원경 건설로 최첨단 과학과 공학 기술을 이용해 우주의 신비를 밝히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고 있다. 네, 그야말로 하늘의 별을 보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광학천문연구원, 어떤 사람들이 도전을 하면 좋을까요?
네, 광학천문연구원은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먼저 관측과 연구를 하는 천문학자, 그리고 천문기기를 만드는 엔지니어, 또 대용량 천문 자료를 정리하는 전산 전문가,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요. 이들 모두 전공은 또 필수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위면 또 좋고요. 좋다고 하니까요. 이 점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학천문연구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말씀해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전파천문연구원 안에 마지막 직업도 만나볼 차례입니다. 어떤 직업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세 번째로 살펴볼 직업은요, 천문정보연구원입니다. 어떤 직업이냐 하면요, 일반인에게는 천문 분야 연구 성과와 천문학 정보를 좀 쉽게 전달하는 직업입니다. 왜 사람들이 천문대 견학을 가면 설명과 안내해주는 분들 있으시죠? 네. 그분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 밖에도 천문정보연구원의 다양한 역할들은 화면을 통해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을 맞아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특별히 방문의 날 행사를 열었다는데 이런 행사 준비를 하는 분들이 바로 천문정보연구원들이다. 천문 연구가 논문에서만 그치지 않고 연구에 대해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전파를 하기 위해 과학문화팀의 천문정보연구원들은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외부 행사, SNS, 온라인을 통하여 천문우주 과학 문화를 일반 시민들에게 전파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를 통해 과학 문화를 나누고 천문 정보 또한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문화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책이나 음악, 문학과 같은 문화에도 파급력 있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천문정보연구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번 방학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문학에 대한 정보를 재미있게 제공하기 위해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연구원이 평소에는 개방되지 않지만 방학을 맞아서 시민들에게 연구원을 개방해서 연구원 시설을 둘러볼 수 있는 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참가하시는 시민들에게 연구원 시설과 천문우주 강연을 하며 천문학을 몰랐던 사람들에겐 천문학에 흥미를 느끼게 하고 천문에 관심이 많던 학생들에겐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별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관련 정보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 한국천문연구원의 방문의 날 행사를 통해 학생들 또는 천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연구시설을 직접 체험하고 연구자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천문학 정보를 얻고 천문학자의 꿈을 키울 수 있다. 그렇다면 현수 씨는 이 일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 저는 별과 우주를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일반 국민들한테도 우리 별과 우주를 좀 더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 사이에서 첨단 과학 기술을 직접 체험하면서 쉽게 과학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과학 대중화 프로그램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천문정보연구원들은 과학 문화 프로그램을 어떻게 기획하게 되는 걸까? 나사나 선진국의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나 시민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 먹고 난 아이스티 컵 뚜껑 하늘의 별을 그려놓습니다. 미래 과학도들의 창의성과 꿈을 키워주고 천문 우주 과학 문화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도와주는 현수 씨. 오늘은 직접 온라인에 올릴 과학 실험을 해보는데 한국에서 바라보는 하늘의 별 천구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수 씨와 같이 천문정보연구원이 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 천문학과를 졸업하시는 게 가장 좋고 아니면 천문지도사 자격증을 습득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천문우주 과학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이미지 자료들이 많이 필요한데 천문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면서 디자인을 잘 하시는 것도 여기서 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수 씨는 과학문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뿐 아니라 천문 달력 제작도 하고 있다. 달력 제작과 생활 천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며 달력 시안부터 안에 들어갈 내용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달력을 완성한다. 이론천문연구센터에서 역법을 제공받고 천문 현상을 조사하여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달마다 사람들이 관심 가질 만한 천문 현상을 선정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보여주고 천체 사진 등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서는 천문 관측 차량인 스타카를 이용해 천문 관측, 망원경 천체 관측, 천체 사진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체험 행사를 열기 전 스타카의 다양한 장비들을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도 천문정보연구원의 일이다. 네, 별과 우주를 좋아하지만 사는 곳 근처에 천문 관측 시설이 없어서 별을 보지 못하는 소외 지역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아이들에게 이동 천문대 스타카가 방문을 하여 별과 그런 행성, 우주들을 관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별 관측뿐만 아니라 망원경 모형 만들기 체험 등 천문우주 강연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카 천문 교실은 별과 우주에 관심은 있지만 체험 기회가 적은 학생들을 위해 이동 천문대 차량을 이용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천문 강연과 별과 우주 관측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초 각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대상 학교 선정 후 진행하고 있다. 누구보다 먼저 천문 정보나 관련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요. 보람은 별과 우주를 좋아하는데 관측 시설이 없는 소외 지역 아이들에게 이동 천문대 스타카를 통해서 별과 우주를 관측할 수 있도록 할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천문정보연구원들은 다양한 천문 프로그램을 통해 사람들이 어려운 과학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기초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해 우주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네, 천문정보연구원 만나보셨습니다. 우리나라 천문과학을 홍보하는 그야말로 최전방에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역시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쉽게 좀 설명을 해주려면 그 분야에 대해서 무엇보다 잘 알아야겠죠. 이 네.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천문학 전공자거나 천문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홍보나 디자인 분야 전공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직업 모두 한국천문연구원 소속이었습니다. 지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한번 끝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천문정보연구원은요, 공채보다는 주로 수시 채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과제별 계약직 연구원 채용이 수시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나 채용 사이트를 방문해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직업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강주리 캐스터와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정확히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쪽으로도 상담을 해주실 줄 몰랐고 그래도 적성검사나 이런 거 전문가들 좀 의견 들어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제가 잘 어울리는지 원래 갖고 있는 성향도 알 수 있게 돼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야를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나이 또래의 진로를 아직 못 찾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직무를 찾아라. 파이팅! 딱 맞는 적성으로 평생의 직업으로 직무를 찾아라.